당연히 이 자연 기반 솔루션 시장도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그 텍소노미에 따른 명확한 부분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적으로 좀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연 기반 솔루션 시장 2030년까지 3배 성장 네이처 포 클라이밋 보고서, 이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거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NBS라고 하는데요, 생물 다양성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 NBS 자연 기반 솔루션 세계 시장이 2030년까지 3배인 60억 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 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친환경 NGO와 투자 플랫폼 캐피탈 포 클라이밋으로 구성된 네이처 포 클라이밋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기술 시장 네이처 테크라고 합니다. 이 테크도 흐름이 좀 있죠. 2000년대 보시면은 환경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클린테크라고 했었습니다. 2000년대 클린테크 붐이 불어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것도 굉장히 올라왔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규제도 못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 버블이 꺼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클라이밋 테크라고 해서 기후 테크가 지금 완전 붐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양한 그 기후 테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뭐 DAC, 탄소 포집이라든지 CCUS 이런 것들을 미래에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막 투자도 하고 있고, 대체육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후 테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AI를 탑재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건물 자체가 그 에너지 관리를 자율 운행 자동차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후 테크가 굉장히 핫한데, 또 그 미래 기술로서 네이처 테크, 자연 기술이 이제 점점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걸 겁니다. 이제 향후 몇 년간 상당히 성장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후 및 자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무결성이 높은 수단을 찾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고서는 이제 자연 기술을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해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활성화, 가속화, 스케일업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로 정의를 합니다. 인공위성 열대우림 모니터링, 인공위성 많이 뜨죠. 이걸 통해서 물 리스크, 홍수라든지 가뭄 피해 같은 것도 이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관측을 하고요. 나무 심기 드론, 나무도 심다고 합니다. 탄소 신용거래 소프트웨어, 탄소 크레딧이죠. 탄소 크레딧,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보고서는 이제 기존의 자연기술 시장을 약 20억 달러, 2조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2030년에는 60억 달러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민 비즈니스,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세계 비즈니스 위원회 WBCSD, 이것도 많이 나오고, 또 유넷, 생물 다양성 협약 CBD 같은 것들 포함해서 20개의 강력한 연합회인 네이처 포 클라이밋의 루시 알몬드 의장은 보고서 결과에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지금 기후테크는 우리가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메인인데, 예전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런 생각하지, 나무 심어야 되고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고 토양 보호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 동물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물 다양성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테크랑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토양이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많이 머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토양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지구가 자연스럽게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 자연 기반 솔루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알몬드 의장은 숲, 맹그로브, 이탄지 복원과 같은 자연 기반 솔루션 NBS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 기후 및 자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탄지는 땅속에 묻힌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완전히 탄화하지 못한 석탄이 있는 지대인데, 일단은 뭐 애플이라든지, 최근에 애플이 기후 목표도 발표를 했는데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도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토양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접근,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물 다양성, 자연 기반 솔루션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COP15도 오래 남았죠. 거기서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약 44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자연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알몬드 의장이 우리는 지구 기후와 자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 기반 솔루션이 필요하다. 44조 달러, 5경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MBS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지구를 위해서나 재정적으로 모두 타당하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연이 우리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ESG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기후테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가치들을 정량적인 가치로 어떻게 보면 화폐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돈이라는 화폐로 그 가치의 크기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ESG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비재무적인 것을 재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MBS, 자연 기반 솔루션, 또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익이 만만치 않다. 미래 먹거리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이처 포 클라이밋에 의하면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용어는 사회 환경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 특성과 프로세스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네, 이런 과제는 당연히 기후 변화, 또 수질 안보, 수질 오염, 식량 안보, 인간 건강, 생물 다양성 손실, 재난 위험과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사실 이런 재난들, 재해들 지진이라든지 홍수 피해라든지 다양한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재보험사의 스위스 리 같은 데서 낸 보고서를 봐보면 보험료 지급 대상으로서 이런 기후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COP27에서도 개도국의 손해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기후로 인해서 손해와 손실을 입은 거에 대해 보상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제 세계의 기후와 자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배출 감축에 필요한 분량의 30%를 자연 기반 솔루션에서 제공할 수가 있다. 네, 지금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스코프 3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름 든든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자본의 흐름은 연간 약 지금 1330억 달러, 177조 원 정도가 되고요. 세계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및 토지 열화 목표를 충족하려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투자 수준이 4배 증가해야 된다. 어쨌든 늘고 있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자금이 투자돼야 여기서 그만큼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기후기술과 청정기술의 이점은 널리 알려졌지만 자연기술에 대한 인식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밍테크, 클린테크 이런 내용이고요. 자연 기반 솔루션이 세계의 기후 및 자연 목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배치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캐피탈 포 클라이밋의 공동 설립자인 토니 렌트는 자연 기술을 필요하고 역동적인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고, 또 렌트는 자연 기술은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고 가속화하는 데 중요하다. 어떤 자연 기반 솔루션의 도구다. 그리고 자연 기술 공간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할 거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보고서에서 또 다른 목표는 자연기술 투자자들과 사용자들이 자연기술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기후, 기술, 또 농업기술과 구별되는 분류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네, 분류법. 텍소노미라는 거죠. 무엇이 자연기 MBS냐, 무엇이 MBS가 아니냐, 요거를 구분하는 또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전 보고서는 자연 기술이 어떻게 기후와 자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줬고, 또 숲을 새로 만들기 위한 드론 기술을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 인공위성 모니터링,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통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MRV, 투명성, 탄소거래 및 등록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 지역사회를 고임금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같은 연결이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텍소노미가 나오는 건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텍소노미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베이스로 인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 임팩트에 대해서 측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연 기반 솔루션 시장도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그 텍소노미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구적으로 좀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이제 MBS 솔루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고요. 점차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많이 열릴 겁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다만 기존의 시장들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발생한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는 거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일자리에 계시던 분이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즉 공정안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같이 미래 먹거리와 함께 공정안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